말한다. 하도급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하수도 하수도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하우스 인스펙션, 주택조사 하우스 인스펙션이란 건물의 물리적 구조물 및 시스템 계통을 지붕 꼭대기부터 지하실 바닥까지 접근 가능한 곳에 대해서 유관 검사를 통해서 건물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 이후 점검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데 하우스 인스펙터의 표준 보고서는 건물의 난방, 냉방 시스템, 배관, 전기, 지붕, 다락, 담장, 천장, 마루, 창문과 각종 문들에 대한 점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하자 담보 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 책임을 말한다.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거래상 요구되고 있는 통상의 주의로도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불특정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물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이 표면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부실 공사로 인하여 파손이나 도괴할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이다. 하천지적법에서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국어로 한다. 하천은 지적도에서 천으로 표기된다. 하천법에서의 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하천구역 하천구역이란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의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과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등을 의미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이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하천법이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사용의 이익 증진과 하천 환경의 정비, 보존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하천법에서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 2급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예정지 하천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지정한 토지를 의미한다. 하천예정지에서 공작물의 신개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보건법이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개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학교 환경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 중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학교시설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교용지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 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 등의 지목 학교용지로 한다. 학교용지는 지적도에서 학으로 표기된다.
학교 환경 정화구역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 일자 및 설정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한계농지라 함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 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 결과 농림부 장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다. 2.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 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고의 인근 지역의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계농지 정비사업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 지역의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 고시한 지역 안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할 수 있다.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화장 조성 등 농림수산업적 이용 2.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농어촌 휴양자원 이용 3. 농어촌 주택,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 문화 및 체육시설 등 다목적 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 증후 기업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부실채권 정리 전문기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세 압류자산과 유입자산, 수탁재산 등의 공매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호주,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를 한정치산자라 한다. 한정치산자에는 보호기관으로서 후견인을 둔다. 그 행위 능력의 제한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전적으로 같다. 한정치산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위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비교, 투자의 판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분석 절차는 첫째, 투자로부터 예상시 되는 장래의 수입과 지출을 추계하고 둘째, 추계된 현금 수지에 관한 위험을 평가하며 셋째, 전 단계 평가의 위험을 근거로 적절한 위험 조정 할인율을 결정하여 넷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합동 재개발 방식 주택 재개발 사업 방식 중 하나. 1983년부터 시행된 합동 재개발 방식은 사업지역 권리자인 가옥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공은 순수한 도급자의 지위로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공동사업 시행자 자격으로 주택건설 사업자가 제공하며 조합원인 권리자에 대하여 구획정리기법의 권리 변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주택건설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자금은 조합원 분양 후 잔여시설을 채비시설로 하여 이를 시행자가 매각하여 충당하거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자가 대물 상환받아 처분된다. 지금까지의 주택재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이 방식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
합벽 건축 합벽 건축이란 각각의 대지 경계선에 벽을 마주하게 건축하도록 하여 외부에서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이게 하는 건축 방법을 말한다. 합병이라 함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 법정 절차에 의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합병에는 신회사 설립의 수단으로서의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수단으로서 흡수합병이 있다. 이들 회사 간의 계약으로서 당사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하고 회사 재산이 정산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포괄적으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되며 그 사원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효과를 가진다. 법률에 규정된 합병 절차를 거친 후 존속회사의 변경 등기 또는 신설회사의 설립 등기에 의하여 합병은 완전히 성립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흡수되는 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전부의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하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사원은 그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소 중에 한 가지를 의미한다.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인 항소와 상고와 구분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본법에 규정한 모든 불허가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제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 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나 이해관계인이 경락의 허부의 결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 공영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 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 중 항만 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항만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변권이라 함은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청구거부권이나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면서 그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권리에 작용해 일반적인 변경을 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형성권으로 간주된다. 향규재산법이란 향규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을 개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에서 향규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 향규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역, 교환, 담보 기타 제공 처분을 할 수 없다. 향규재단이 향규재산인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군기지라 함은 군함과 작전기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군기지구역 안에서의 가옥 기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나 해안의 굴착,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또는 준설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제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킴으로써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그 밖의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서 생긴 법률적 효과는 계약 당시에 소급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소멸하고 이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대방에게 부당이익 반환 의무의 일종인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또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제권이라 함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해제는 이해제권에 의거한 것이므로 합의해제와는 다르다. 해제권은 당사자의 유보 계약과 같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해지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한다. 소급표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 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해지권은 장래에 대한 채권 관계의 소멸이므로 원상 회복의 의무는 발생시키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위능력이라 함은 사법상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송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의 정적인 권리의 보호나 존재를 위한 권리 능력과는 달리 행위 능력은 동적인 활동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누구나 권리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행위 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가운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 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민법 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 상속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 능력에 관하여는 각 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가족법상의 독립적 입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으면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행위 능력을 가진다.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서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영업정지, 개선명령, 허가의 취소, 등록 말소, 확인 조사, 단속 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감독, 처분 권한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고용 의무, 보고 의무, 공급 의무, 기록 및 보존 의무, 명의 대여 금지 등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귀 또는 부자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행정소송법이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정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다음의 4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 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심판법이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개하기 위하여 1984년 12월 15일에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개별 법률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소송법에서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 선택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이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와 같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법학에서의 행정처분이란 행정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영업면허, 공기업의 특허, 조세 부과가 그 예이다. 행정처분은 법규와 행정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법규에 위반하면 위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 목적에 위반하면 부당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자격 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행정주체가 행하는 행위 가운데 사실행위, 통치행위, 사법행위, 관리행위, 사법행위는 제외된다.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허가. 행정학에서의 허가는 법률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의 상대방에게 그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행위로서의 처분을 말한다. 허가는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으로 일반적으로 금지시킨 후 국민이 법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금지를 해제하여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허가가 있게 되면 금지되어 있던 자연적 자유가 회복되는 데에 불과하며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로 인한 이익은 통상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실정법상 면허, 인가,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에서의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문상의 허가는 단순히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 처분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 허용오차 측량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오차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허용차라고도 한다. 허용오차의 크기는 측량의 목적, 요구 정밀도에 따라 다르다. 현명주의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즉 현명하지 않고 행하여진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원래 현명주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현명주의의 취지는 상대방이 대리인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 경매에서 현황조사보고서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익 기타 현황을 수록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후 지체 없이 집행관에게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소정의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4.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수익 기타 현황 및 기타 법원이 명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기타.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송무외교제 535호에서는 집행관은 현황조사 시에 조사 대상 건물이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하고 그 건물에 관한 멸실 등기가 격려되었으면 그 등기부 등본을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황조사의 대상이 주택인 경우에 임대차 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경매, 입찰 목적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된 세대주 전원에 대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받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가능한 한 취득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형집행면제 형의 집행면제라 함은 형의 선고가 있는데도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1조 제3항에서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77조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7조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이다. 형사책임 형사책임이란 형법상의 책임을 말한다. 형사책임은 범죄 행위를 범한 경우에 져야 하는 책임이며 행위자는 형벌이 과하여지게 된다. 즉, 형벌이 과하여지는 것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모두 발생하는데 민사책임은 피해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의 판결을 얻어야 비로소 가해자에게 강제하게 되는 것이며 피해자의 제소가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하여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제소가 없더라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민사책임만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과실로 타인의 집에 창을 깨뜨린 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과실로 인한 기물 파손죄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 또한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고 형사책임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다.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 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가능권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재산권도 가족권도 아니다.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법률행위동의권이나 취소권, 계약 해지권, 해제권, 상계권 등이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에는 채권자 취소권이나 친생부인권, 혼인 취소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법률 관계를 형성시키는 이유는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일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제기하는 소를 형성의 소라하며 형성의 소에 의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 한다. 형시효제도 형의 시효제도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범죄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제소할 수 없게 되는 공소의 시효와는 구별된다. 형의 시효는 집행유예의 경우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혹은 수형자가 심신상실 등의 경우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을 위하여 범인을 체포하면 시효는 중단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란 전과 기록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80년 12월 18일 법률 제3281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호소라 함은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의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다. 화산 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호적이란 일가의 법률상의 소재라는 의미와 일가를 단위로 하여 그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호주와 가족에 관하여 실친, 양친, 출생년월일 등 그자의 혈연관계, 호주에 관하여 전호주와의 관계, 가족의 호주와의 관계, 타가에서 입적한 자에 대하여는 원적과의 관계 등이 기재된다. 호적은 가적이며 일가일적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성된다. 호적인 공정증서를 지명번호의 순서로 편철한 것을 호적부라 한다. 호주 호적법상 일가의 가장으로서 그가의 구성원인 가족을 통솔하는 자를 말한다. 일가에는 반드시 1인의 호주가 있다. 혼업계약, 혼성계약, 혼업계약 또는 혼성계약이란 비전형 계약의 일종으로서 2개 이상의 전형 계약의 내용이 혼합하거나 1개의 전형 계약의 내용과 전형 계약 이외의 것이 혼합한 계약을 의미한다. 등기 없는 전세는 혼업계약의 일종으로 임대차 계약과 이자부 소비대차 계약이 혼합한 형태의 계약이 된다. 즉 등기 없는 전세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서 전세 보증금이 지급되며 주택 소유자는 전세 보증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임대차 계약의 임료로 취득하게 된다. 반면에 전세 보증금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 계약도 위임 계약과 도급 계약이 혼합한 일종의 혼합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화해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생겨 파산 선고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을 때 그 파산 선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제화해이다. 파산 제도의 약점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종래 파산 절차의 종결의 한 방법으로서 발달하여 온 강제화해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파산 선고 전에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행하려 한 것이 화해제도이다. 화해법은 화해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전문 제7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법에서는 파산법에서 많은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화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화해계약과 재판상의 화해 및 소송상의 화해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화해계약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재판상의 화해에 대하여 재판 외의 화해라고도 한다. 양쪽 당사자가 주장을 포기, 변경하여 양보할 채무를 진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며 양쪽 모두 양보로서 제공을 받는 점에서 유상계약이다. 법률 관계는 화해 결과에 따라 정하여지며 후에 화해의 내용에 반하는 확증이 나타나더라도 화해 결과는 상실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친족관계의 분쟁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화해할 수 없다. 그리고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어서도 화해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그것은 화해로 인하여 법률 관계가 창설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2.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와 재소전 화해를 포함하는 것이다.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양쪽이 소수법원 앞에서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화해 결과 당사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소송이 종료되며 이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3. 소송상 화해 소송 제기 후에 수수법원,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결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서 다툼을 종료하는 소송상의 합의를 뜻한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 여하를 불문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도 소송 계속 중에는 언제라도 화해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화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확인 판결 당사자 간 법률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확인 소송에 의한 판결에 말한다.
확인 소송이란 예를 들면 번지 소재의 50평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와 같은 소이다. 이 예에서 만일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불법 침입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물을 수거하여 를 인도하라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침해 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의 소로서 족하다. 확정일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용어. 임차한 주택이 경매 처분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발생시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 동사무소에서 날인하는 도장을 의미한다. 확정일자인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전세권 설정 등기와는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 등기소 및 공증인 사무소의 확정일자부가 비치된다. 따라서 사문서 즉 주택임대차 계약 일자 확정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 등기소 및 공증인 사무소에서 시행하며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의 확정일자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담합에 의한 보증금액의 사후 변경 내지 조작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란 형식적 확정력을 갖춘 판결을 의미한다. 즉, 해당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의 판결을 의미한다.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시기는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인 상고심 판결 또는 당사자가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의 하급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상소할 수 있는 판결은 상소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확정 판결은 판결의 내용에 의한 효력으로서의 기판력과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한다. 환경시설대 환경시설대라 함은 도로 주변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길업계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녹지대 등의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친화주택 인증제도란 건설교통부의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제도와 환경부의 그린빌딩 시범인증제도 결과를 토대로 주택에 대한 통합평가지표를 개발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는 인증제도를 의미한다. 환매민법에서 광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제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의 해제를 가리킨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토지수용법에서의 환매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가 그 사업의 폐지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토지 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토지수용법은 환매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환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지, 공고를 규정하고 있다. 환매권 민법에서의 환매권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것으로 매매계약에 부속하여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환지 공용 환지 토지의 이용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된다고 해서 공용환지라고도 한다. 환지의 대표적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 농촌근대화 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이 있다. 토지정리, 구획정리 또는 토지구획정리라고도 한다.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종전의 택지상에 소유되는 권리관계를 그대로 환지상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지처분은 구역 내의 토지구획정리 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 후
관계 관리자에게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행하여진다. 토지에 관한 권리 확정과 청산금 결정 등 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황폐지 사방사업법에는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복등기라 함은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거나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를 실체 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종국 등기의 일종이다. 회복 등기는 구등기의 소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멸실 회복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로 구분된다. 회사정리법 제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획지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지의 토지를 의미한다. 후견인이란 후견 사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개시된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는 지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반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후견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비선고자를 위하여 후견이 개시된다. 금치산, 한정치산자에 관하여는 제1순위가 법정후견인이고 제2순위가 선정후견인이다. 따라서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반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후발적 불능이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가옥이 계약 체결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화재로 멸실된 경우이다.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그 후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무가 쌍무 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 부담에 문제가 생긴다. 후보지라 함은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한다. 흡수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것을 의미한다.